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는 9조 원인데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7월 5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의 개막을 알리는 첫 주자죠. 삼성전자 실적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장에서는 사실은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현재까지 지난 3월 말 이후 4월 달 그리고 5월, 6월 달 들어와서도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과 관련돼서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단 말이죠. 네. 아마 오늘 내일에도 또 상향 조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어쨌든 지금 2분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둔 상태 속에서 첫 주자, 그날 아마 LG전자도 같이 이 실적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앞둔 상태 속에서도 여전히 삼성전자의 실적과 향후의 가이던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뭐 8조 2천억 정도는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9조 원 이상도 지금 일부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1분기 실적과 관련돼서도 전체적으로 뭐 5조 원대 또 뭐 적게는 뭐 4조 원 많이 봐야 뭐 6조 원 초반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지난 1분기 실적이 6조 6천억이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단 네, 말이죠.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추가적인 어떤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을 낳게 해줄 것이냐 이걸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까지의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 이제 2분기 실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뭐 8조 2천억, 3천억보다는 9조 원대가 나와주면은 서프라이즈가 될 테고 네. 혹시라도 8조 원 밑으로 나오면은 조금은 실망스러운 그런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다 더 중요한 것은 3분기에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할 거냐. 네. 지금 공감대는 12조에서 13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우상향 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1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려 2분기 만에 더블을 기록해 줄 수 있는 3분기 실적이 네.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연간 영업이익 40조가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흐름들이 이어진다라면 뭐 일부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뭐 고점론도 나오고 물론 뭐 다른 쪽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만큼 실적 상단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바로 이 반도체 DS 부분에서의 어떤 실적 향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크게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부에서는 이런 우려도 합니다. 지난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상향 조정되는 가이던스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일부 시장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컨대 제가 뭐 아침에 말씀을 드릴 때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D램 업체 중에서 3위에 해당되고 시장 점유율도 미미합니다, 사실은. 네. 이러한 측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좀 실망스럽게 나온 가장 큰 이유가 HBM과 관련된 이러한 1분기에 자신이 있었던 어떤 호언장담했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야 그건 너무 뻥이지 않았어? 이런 실망감이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에 진입도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마이크론과 같은 어떤 쇼크가 나올 만한 확률은 그만큼 감소돼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9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실적 추정치가 꾸준히 상향 조정되는 원인도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엔비디아 공급 관련된 노이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 관련 우려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SK하이닉스의 독주 아닌 독주 네. 그리고 후발주자로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진입이 돼 있는 상태지만 반도체 관련된 레거시 제품의 쇼티지 현상들, 재고는 소진이 됐고 네.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램과 낸드의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의 큰 실적과 관련돼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이 두 가지인데 네.
이것들이 지금 제품 가격이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있고 뭐 고정거래가뿐만이 아니라 현물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삼성의 어떤 실적단을 끌어올리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뭐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고정거래가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의 어떤 현물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15%에서 20% 정도까지 이 상향 조정을 각 그 고객사에서 통보를 했다. 네. 이런 얘기까지 이제 우리가 보도를 접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뭐 수출입 동향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6월 달 들어와서도 반도체 수출이 고공행진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오히려 재고가 그동안은 이제 감산 조치 등을 토대로 해서 상당히 이제 수요 공급이 타이트해지는 이런 흐름으로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추가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HBM용 디램과 관련돼서 빠르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청주 공장을 전부 다 HBM용 생산으로 돌린다라든가 네. 그렇다면 기존에 생산했던 그 라인들이 아무래도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풍선 효과로 인해서 디램이라든가 또는 낸드 쪽도 끌어올리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의 HBM 점유율과 관련돼서는 지금 수율이 제대로 못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부에서는 HBM 생산과 관련돼서 80%까지 수율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50% 미만.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개 만들면 다 뭐 5개 내지 6개는 다 꽝이다. 네. 이러한 부분이니까 뭐 삼성에서 뭐 조급해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시간이 문제고 엔비디아에서도 이거는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강조드렸죠. SK 하이닉스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 디램과 관련된 점유율 1위, 생산량 1위인 삼성이 어떤 식으로든 진입이 된다. 이런 쪽에 외국인들의 어떤 시각들도 반영이 되면서 뭐 일부 노이즈가 나오곤 있지만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이런 요인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HBM 관련 이슈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코스피 대장주기도 하고요. 통상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있어서 첫 주자 역할을 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닝 시즌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 삼성전자가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주 코스피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실적이라든가 수급 이러한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삼성전자의 이 추세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그림을 좀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린 바가 있었죠. 그래서 요 73,000원 라인을 중심으로 한 지지력들 그리고 그 다음 자리들이 중심이 되면서 지지와 저항 속에서 이렇게 잘 움직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상승 추세로 지금 반전돼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바로 지난 78,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79,000원 라인을 이제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마지막 관문이 이 83,000원입니다. 이 자리가 지난 4월 달에 캔들상으로는 85,000원도 넘어갔던 자리였습니다만은 이 추세적으로는 캔들은 항상 먼저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81,000원, 2,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빨간 다이아의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와 맞물리면서 83,000원으로 종가상으로도 그렇고 다이아가 만약에 돌파되는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오히려 7월 달에 삼성전자가 중심이 되는 지수의 상승 그리고 전체적인 IT 소부장 쪽들을 중심으로 한 단계 또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금요일 날 개장 전 또는 개장하자마자 실적 발표가 이루어질 텐데요. 그 흐름에서 종가상으로 83,000원을 넘어가고 안착해 주느냐. 그 흐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포인트로 작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우리 시장 코스피 전반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상반기 수출이 이번에 반도체나 자동차의 수출 개선에 힘입어서 역대 최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세를 생각해 봤을 때 하반기에도 이 반도체와 자동차 두 가지 업종 계속 관심 가져봐도 좋을까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특히 최근 들어서의 모습들을 보면은 뭐 반도체 쪽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쪽을 중심으로 해서도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의 우호적인 환경들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환율 1,300원 이상 또는 1,400원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 상당히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지만 우리가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환율이 지금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강조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엔화의 약세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또 달러 인덱스의 유로화 약세 등을 중심으로 한 강세 이런 기조 속에서 아시아 통화들이 전체적으로 절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어떤 수요 공급의 타이트한 모습들 거기에 또 서버와 관련된 이러한 수요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도 메모리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가격 인상은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자동차 쪽들 움직임들 중에서는 전기차의 어떠한 탄력도가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현대 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도요타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쪽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네. 거 이런 부분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이런 우호적인 환율의 환경 등을 중심으로 했을 때 수출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어떤 저가 매수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일시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들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렇게 흔들릴 때 반도체 쪽이라든가 자동차 쪽들 그리고 또 조선업종과 관련된 수주 소식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2분기 실적도 이제 기대가 돼주고 있는 K-뷰티와 관련된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히려 가격 조정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네. 많습니다. 그것들을 중심으로 한 저가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